일본의 바람.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본 정부가 전해드리고 있는 방송 일본의 바람입니다. 저희 방송은 납치 문제를 중심으로 일본과 북조선 관련 뉴스, 그리고 일본의 현재 모습과 일본 음악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일본과 북조선 사이에는 일본인 납치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현안으로 남아 있습니다. 북조선에 의해 납치된 일본인 가운데 5명은 돌아왔지만 그 밖에 많은 피해자들은 생사 여부조차 모르는 채 아직까지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북조선 측에 모든 피해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그들을 즉각 귀국시킬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일본과 북조선은 이웃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외교 관계를 맺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불행했던 과거를 청산하고 납치 문제를 비롯한 여러 현안들을 해결해 국교 정상화를 실현시킬 방침입니다. 그래서 저희 방송에서는 일본과 북조선 사이에 가려놓여 있는 가장 중요한 과제인 일본인 납치 문제를 중심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본의 바람 뉴스입니다. 5월 19일부터 21일에 걸쳐 히로시마시에서 G7 정상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G7 히로시마 정상회의에는 G7 정상, 한국, 인도를 포함한 8개국의 초청국 정상과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그리고 7개 국제기구장들이 참석했습니다. G7 정상들은 모두 히로시마시 평화기념자료관을 방문해 기시다 일본 총리로부터 전시 내용에 대해 설명을 듣고 피폭자인 오그라 케이코 씨와 대화했습니다. 그리고 기시다 총리와 G7 정상들은 원폭 사망자 위령비에 헌화하고 묵념을 올렸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G7 히로시마 정상회의가 폐막한 21일 의장을 맡은 기시다 총리 대신의 기자회견 중에서의 발언 일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번에 G7 정상들과 흉금을 열고 논의를 벌여 핵무기 없는 세계를 향해 힘써 나가겠다는 결의를 다시 한번 공유하였으며 G7 최초로 핵 군축에 초점을 맞춘 핵 군축에 관한 G7 정상 히로시마 구상을 발표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중에서는 77년간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은 중요성에 대해 일치함과 동시에 핵전쟁의 승자는 없으며 핵전쟁은 결코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피폭지를 방문해 피폭자들의 목소리를 듣고 피폭의 실상과 평화를 바라는 사람들의 마음을 직접 들은 G7 정상들이 이와 같은 성명을 발표하는 것에 역사적 의의를 느낍니다. 또 오늘 아침 초대국 정상과 국제기구장들과도 이곳 히로시마 기념공원을 방문해 평화의 맹세를 공유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정상들은 2가지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현재 어려운 안보 환경 하에서 국민의 안전을 지켜내야 하는 엄연한 책임입니다. 그와 동시에 핵무기 없는 세계라는 이상을 잃지 말고 계속 추구해야 하는 숭고한 책임입니다. 미래의 세대가 핵 공포에 두려워하는 일 없이 평화와 번영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은 우리의 신념이자 책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핵무기 사용이 어떤 설명으로도 표현할 수 없는 참상을 실제로 초래했다는 것, 그리고 핵전쟁이 우리 인류 자체를 파괴할 수도 있음을 피폭지인 히로시마에서 지금의 세대는 계속 호소해야 합니다.
이러한 비참한 결말을 어떻게 해서든 피하기 위해 핵무기 없는 세계라는 미래의 길을 착실히 걸어가야 합니다. 오늘 이렇게 인류의 생존을 믿고 평화를 바라며 히로시마에 모인 각국의 지도자들, 세계의 미디어, 내일을 책임질 젊은이들과 아이들, 그리고 지난 대전을 알고 계신 여러분, 우리는 모두 히로시마의 시민입니다. 세계 80억의 사람이 모두 이렇게 히로시마의 시민이 되었을 때 이 지구상에서 핵무기는 없어질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저는 이번에 이러한 마음가짐으로 이곳 히로시마에서 세계 정상들과 만났습니다. 몽상과 이상은 다릅니다. 이상은 손이 닿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손자들, 후손들이 핵무기가 없는 지구에 사는 이상을 향해 이곳 히로시마에서 오늘부터 한 사람 한 사람이 히로시마 시민으로서 차근차근 현실적인 발걸음으로 앞으로 걸어나갑시다. 1945년 8월 6일 오전 8시 15분 77년과 9개월이라는 세월을 거쳐 우리 G7 정상들이 이 땅에 모였습니다. 시간을 달리한 히로시마의 목소리와 기도를 우리는 지금 함께 듣고 있습니다.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을 위한 핵무기의 위협이나 사용은 없어야 합니다.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는다. 핵무기로 위협하지 않는다. 인류의 생존과 관련된 이 근원적인 명제를 우리는 지금이야말로 물어야만 합니다. 이번 정상회의는 7년 만에 아시아 유일의 G7 회원국인 일본에서 개최되기도 하여 인도 태평양에 대해서도 제대로 논의했습니다. 저는 자유롭고 열린 인도 태평양을 위한 새로운 계획을 설명하고 계속해서 G7으로서 그의 실현을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중국에 대해서는 솔직한 대화를 통해 우려하고 있는 것을 직접 전달하는 중요성과 글로벌 과제 등에 대해 협력할 필요성에 대해 일치함과 동시에 중국은 국제사회에서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행동해야 할 것, 그리고 대화를 통해 중국과 건설적이고 안정적인 관계를 구축할 용의가 있다는 점 등에 대해 G7에서 인식을 공유했습니다. 동중국해, 남중국해 정세에 대해서는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힘이나 위압에 의한 일방적인 현상 변경 시도에 대해 반대한다는 의견도 일치했습니다. 또한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중국과 대만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북조선에 대해서는 핵과 미사일 문제와 납치 문제에 대해 계속해서 연계해 나갈 것을 확인하고 G7으로서 납치 문제의 즉각적인 해결을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오늘 히로시마 정상회의는 폐막됩니다만 일본의 G7 의장의 해는 계속됩니다. 법의 지배에 근거한 자유롭고 열린 국제 질서를 지켜내고 국제적인 동반자와의 관계를 강화한다는 관점에서 G7 논의를 주도하여 의장의 해의 의무를 충실히 수행하겠습니다. 이상 일본의 바람 뉴스였습니다. 이어서 일본에 살고 있는 조선반도 출신인의 일본 문화 소개 코너를 보내드립니다. 북조선의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주 북조선의 두 가족
어린이를 포함한 10명이 작은 어선으로 한국에 망명했다는 한국의 뉴스가 일본의 TV에서도 보도되었습니다. 두 가족은 친척 관계이고 평소부터 남조선 TV와 라디오 방송을 몰래 시청하면서 한국 사회를 동경해 왔다가 코로나로 인한 사회 통제 강화로 견딜 수가 없어져 망명을 결행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오늘의 일본 문화 소개 코너에서는 일본의 민주주의 선거 제도에 대하여 저희 체험과 함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북조선의 청취자 여러분, 청취자 여러분들의 일본의 선거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기 위하여 선거 제도에 대해 간단히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북조선의 최고인민회의와 같은 입법을 담당하는 기관은 일본에서는 국회라고 하고 중의원과 참의원이 양원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의 국회의원은 국민에 의한 선거를 통해 선출됩니다. 또한 일본에서는 국회의원 선거 외에도 도부 현지사, 도부 현의회의원, 시구의회의원 등의 선거도 국민의 투표에 의해 선출됩니다. 북조선의 청취자 여러분, 북조선에도 최고인민회의 대의원과 도시군 등의 인민회의 대의원을 선출하는 선거제도가 있습니다만 일본의 선거제도와는 크게 다릅니다. 북조선의 모든 선거에서는 북조선에서 유일의 정당인 조선노동당이 지명한 대의원 후보자만 출마하기 때문에 경쟁 상대는 없습니다. 또한 이 후보자들에 의한 선거 공약과 같은 것은 없고 유권자들은 찬성 투표만 하는 정치적인 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에서는 여러 정당에서의 후보자 및 정당에 소속하지 않은 무소속의 후보자 등이 후보로서 출마하기 때문에 선거 공약을 통한 치열한 경쟁이 있습니다. 북조선의 청취자 여러분, 지난 주말 제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는 구장과 구의회 의원이 선거가 있었습니다. 일본에서는 선거 며칠 전에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권을 가진 사람들에게 선거 자격 통지와 의회 의원 선거 공보가 각 가정에 보내어 옵니다. 이번에 보내온 선거 공보에는 각 정당 및 무소속의 합계 약 60여 명의 후보자와 그들의 공약이 소개되어 있었습니다. 구의회 의원 후보자들은 국회의원 후보자의 선거 공약과는 다른 점이 많고 국민의 생활 향상에 도움이 되는 구체적인 공약을 제시하는 것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아이를 키우는 데 필요한 지원을 위해 출산 일시금 확충, 두 번째 아이의 보육료의 완전 무상화, 유치원부터 중학교까지의 급식이 무상화, 고교 3학년생까지의 의료비의 무상화, 그리고 고령자, 복지, 장애자의 지원의 공약 등입니다. 또한 물가 상승에 의한 소비자 부담을 줄이기 위한 대책 등 안전하고 안심하여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안 등이 제시되어 있었습니다. 북조선의 청취자 여러분들도 이 방송을 들으시면서 후보자들의 선거 공약의 내용에서 북조선에서 선전하고 있는 자본주의 사회는 잘 사는 사람은 더 잘 살고 못 사는 사람은 더 못 살게 되는 반이민적 사회라는 것에는 커다란 모순이 있다는 것에 충격을 받으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번에 구의회 의원 선거 기간은
약 일주일로서 각 정당 무소속의 후보자들이 선거 공약에는 비슷한 내용이 많기 때문에 오랜 시간을 들여 자세히 읽은 후에야 공약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는 후보자 한 명을 선택하였습니다. 저는 선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며 북조선에서의 선거제도와 일본의 선거제도를 비교하여 자유롭고 민주주의적인 나라에서 살고 있다는 것에 너무도 감사했습니다. 북조선의 청취자 여러분, 일본에서의 선거는 국민의 지지를 잃은 정당과 의원들은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정당과 의원들은 국민들이 안심하여 생활할 수 있는 정치를 목표로 하기 때문에 국민은 더 살기 편리한 사회에서 살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서두에서 말했습니다만 북조선의 두 가족은 앞으로 보다 나은 생활의로의 전망을 볼 수가 없는 한편 통제와 감시는 점점 심해져 더는 견딜 수 없기 때문에 어린이들을 데리고 목숨을 건 망명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북조선의 청취자 여러분들도 배고픔을 해결하고 싶다는 절박한 소원을 실현해 줄 수 있는 능력 있는 정치가를 자유로운 선거를 통하여 선출할 수 있는 민주주의 사회가 실현된다면 목숨을 건 망명을 하지 않아도 안심하여 살 수 있는 사회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의 일본 문화 속의 코너에서는 일본의 민주주의 선거 제도에 대하여 저희 체험과 함께 소개해 드렸습니다. 일본 문화 속의 코너를 청취하고 계시는 북조선의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이상 일본 문화 소개 코너였습니다. 다음은 뉴스 해설입니다. 납치 문제와 북조선에 관한 뉴스를 일본의 북조선 연구의 1인자로 알려진 동경국제대학 이즈미 하즈메 교수의 해설로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럼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은 5월 20일 날에 일본 히로시마에서 개최된 G7 사미트의 학대 세션 그런 거에 좀 초대를 받았던 나라로서 출석을 좀 하기 위하여 일본에 왔습니다. 그것은 올해 두 번째 일본 방문이라는 것을 좀 했었다고 말할 수 있는데, 그게 이러한 관계를 좀 생각해도 너무 의미가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5월 21일 날에는 기시다 총리와 다시 한번 스네 정상회담을 좀 가지고 이때까지 이 양 정상 사이에서 합의를 좀 되었던 것을 다시 한번 확인을 좀 하고 앞으로 국제적인 성과를 좀 낳도록 노력을 하는 것에 대해서 완전히 이 의견이 일치되었다고 그런 말이 그런 평가를 좀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 핵미사일 개발에서 너무 가속화라는 것은 좀 보여주고 있는 북조선에 대한 대응, 그리고 글로벌한 그런 과제, 지구 규모의 과제에 대한 대조,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연대를 좀 깊어지도록 하는 것으로 좀 합의되었던 것은 의미가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양국 간의 역사 문제라는 것은
해결하기는 간단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시간이 또 걸릴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만, 그래도 외교, 안전 보장, 존재, 인적 교류 등 여러 분야에서 이러한 양국의 좀 협력을 한 것은 기뻐지고, 구체적인 성과를 좀 나도록 좀 하는 것을 서로가 노력을 좀 하겠다고 이르셨던 것은 역시 의미가 크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을 좀 이런 성과를 좀 나도록 하는 하나의 수단으로서 순회 간에 하는 샤틀 외교, 이른바 샤틀 외교라는 것은 물론 향후에도 계속 좀 하려고 한다고, 그것도 다시 한번 좀 확인을 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했기 때문에 다음에는 기시다 총리의 한국 방문한 것을 하루 순서이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10월 8일 날에 오부치 김대중 공동선언을 좀 발표하다가 25주년으로 좀 의미 있는 그런 시기가 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좀 생각해서 이런 시기에 맞게 기시다 총리가 다시 한국을 방문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겠다고 말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5월 21일 날에는 이러한 순회회담을 좀 가해서 거기에 바이든 대통령도 좀 참가하다가 짧은 시간이지만 그래도 좀 의미 있는 의견 교환을 한 것은 좀 가지게 되었습니다. 특히 요사이 좀 진행된 이러한 관계의 개선, 그러니까 이러한 순회 좀 상호 방문,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방문한 거기에서 나왔던 성과를 좀 토대로서 이름이 한 삼국의 협조란 것은 다시 한번 재확인을 좀 되었던 것은 의미 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기시다 총리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같이 미국을 좀 방문하도록 하는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을 좀 원해서 좀 초대를 했었습니다. 그것은 이러한 간에 좀 증례를 하는 거 아니고 이름이 한 삼국 협력을 한 것은 더 강하게 강화를 좀 시키려고 하는 의도 있고 했던 것이기 때문에 역시 거기에도 의미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번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 방문한 것은 또 중요한 것이 역시 한국 정부의 외교 안보 전략을 한 것은 좀 전환되었다라는 것은 너무 명백하게 인사를 좀 우리에게 주었던 것이 역시 거기에 의미가 크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 정권난 좀 문재인 정권이 진중국, 진북조선 노선 그런 것 좀 가지고 있었다고 이런 평가가 있었는데 이런 것을 완전히 전환을 좀 시켰다. 그것이 좀 일본 방문을 좀 통해서 다시 한번 윤석열 대통령이 보여주었던 것은 의미가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북조선에 대한 일미한 협조라는 것은 물론 하나의 그것은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만 또 중국에 대해서도 일미한
접촉을 한 것은 확인을 좀 할 수 있었던 것은 큰 그것이 이 변화라고 할까 의미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전부 다 지금 한국의 정책 자세라는 것은 미국 일본과 일치되지 않았더라도 그래도 대만 해협의 평화 안정의 중요성을 좀 강조하고 또 남신하해에서 일반적인 좀 현재 변화를 좀 그게 너무 간도하게 반대한다라는 그런 자세 이런 것을 좀 본다면 윤석열 정권이 지금 미국 일본과 같은 립산에 좀 서서 있다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의미 크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이즈미 교수의 뉴스 해설이었습니다. 다음은 이번 주의 한 곡입니다. 이번 주는 1997년 히트곡 르 커플의 양지의 시를 전해드립니다. 그럼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실제 단파 라디오 방송에서는 이 시간에 음악을 보내드리고 있으나 이 인터넷판에서는 저작권 문제로 음악이 온 줄을 생략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르 커플의 양지의 시를 들어보셨습니다. 북조선에 계신 납치 피해자 여러분, 이번 주 일본의 바람 어떠셨습니까? 이제 헤어질 시간이네요.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